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장 어떠셨나요? 간밤 미국에서는 국채금리가 4.3까지 치솟고요. 중국의 부동산 그룹 헝다는 미국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단기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지수는 얼어붙은 가운데 또 새로운 테마주가 나타났습니다. 맥신 관련주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 등 테마주 장세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이 끝났는데 다음 주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다. 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최인성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하시고 또 전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기로는 다이어트의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전문까지는 아닌데요. 네. 다이어트 비법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먹고 방송하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빠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다이어트 하면은 좀 많이 해봤는데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굶어도 이렇게 빠지다가 정체기가 있더라고요. 더 굶으셨어야 되는데. 아, 네. 그렇군요. 덜 굶으신 거죠. 그러면 조금 네. 더 굶고 운동하는 걸로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뺄 제가- 데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어디 찌신 데가 있나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네, 그런 게 있죠.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 제가 오늘 시장을 보니까 네. 조금 힘들었는데 다이어트 할 때의 제 마음과 같은 시장이었어요. 이렇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 쉬어감이 다음 주 또 상승장을 만들어낼 약간 쉬는 기간,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저는 조금 쉬어간다기보다는 난항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시장을 봤는데 장초에 셀트리온이 갭이 떠서 시작한 이유가 있었죠. 합병을 하는데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합병을 확인을 했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합병은 하긴 할 텐데 아직까지 언제 합병을 할지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이 주가가 갭이 떠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와 반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 에코프로 대표와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 BM의 임원진들이 합세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그런 어떠한 나쁜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오늘 화장품 주가가 대체적으로 장초에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장 막판으로 가면서 모든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내는 그런 시장을 보여줬는데 아마 오늘의 고점이 단기적인 저항선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왠지 차익 실현 매물이 어디선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초전도체 테마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오늘 맥신이라는 테마가 새로운 급부상을 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맥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져온 종목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맥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항상 보여드리는 저의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핑크색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매수해도 좋은 자리이고 핑크색 지지선은 주가가 하락하다가 받쳐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을 땐 언제든지 매도해도 좋은 자리가 되며 주가가 상승할 때는 파란색 저항선에서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구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선으로 이은 황금색 지지저항선. 네 번째는 검은색 지지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메가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토르기법과 마찬가지로 수평선으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선이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선은 모두 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지만 그중에 핑크색 지지선과 형광색 메가토르 기법의 수평선은 저항선의 역할보다는 지지선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핑크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느냐? 핑크색 지지선이 1,000원 구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10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을 때가 1차 상승으로 보여지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나 한 번 더 상승하면서 1,2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핑크색 지지선에 2차 상승이 보여진다면 1,200원의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 타점으로도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반대로 파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돌파를 보여준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받쳐질 때에는 지지선으로서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리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광색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수평선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될 확률이 더 높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반대로 상승했다가 하락할 때에는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재차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기간을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메가토르 기법의 선을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하는 방법 또한 좋은 선택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에 대한 설명들은 다 드렸고요.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토르 기법은 첫 번째,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파악해서 기준봉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리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기준봉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기준봉의 종가, 윗골이 아닙니다. 윗골이는 상한가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그 다음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은 평소보다 증가해야 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차트상에서는 녹색으로 제가 기준봉이라고 써왔고 또 마찬가지로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터진 날이 바로 기준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준봉이 포착된 다음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세 번째 캔들 2개 또는 3개 기준봉으로부터입니다. 기준봉으로부터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했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바로 황금색 빗기둥이 포착이 되는데 그 빗기둥이 3시 20분의 가격까지 남아 있다면 그때 비로소야 우리가 종가 베팅을 통해서 해당 종목에 진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뜬 이후에 왜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느냐?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 망치 모양과 비슷한 그런 높은 캔들의 모양이 있는데 그 캔들의 모양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그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미뤄봤을 때 기준봉보다 위에는 더 말랑말랑하고 아래쪽으로는 받쳐지는 힘이 강력했지만 매도 추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지 못했고 상승분 또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표시가 바로 차트상의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겠죠. 그렇게 파악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종가 베팅은 어떻게 하느냐? 종가 베팅은 3시 20분부터 3시 30분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방법을 종가 베팅이라고 하는데 종가 베팅 시간을 바로 장중 동시호가라고 부릅니다. 장중 동시호가 시간에는 이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되면서
그날의 종가를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가의 가격은 3시 20분보다 높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시 20분의 가격보다 3시 30분의 가격이 높다면 우리가 3시 20분에 매수 주문을 거는 것은 지정가죠. 지정가로 매수를 걸었을 경우에 주가가 3시 30분에 더 높이 끝난다면 미체결 상태로 체결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정가 유형을 매수 유형을 시장가로 변경하신 이후에 꼭 주문을 체결시키셔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 차트를 보는 방법과 차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 리뷰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었던 화요일 날 노란톡방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던 종목인데 화장품 관련주 여기 딱 화장품 나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봅니다. 한국 화장품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한국콜마가 그 뒤를 이어서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 해제에 의한 화장품주 수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만 바라보셔도 돼요. 한국에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행기가 필요하죠. 여객이 필요합니다. 여객 수단이 필요한데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의식주죠. 의식주. 의식주인데 의복은 입고 오면 됩니다. 근데 식사와 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바로 뭐가 있겠습니까? 호텔. 숙박업들의 상승이 같이 동반된다는 거. 그러면 숙박업의 상승을 동반시킨 이후에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게 필요하겠죠. 식당들이 호황이 되겠지만 우리는 식당 중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없죠. 그렇다고 푸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느냐?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사한 이후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식사한 이후에 뭘 합니까? 여행을 다니고 관광을 하겠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열풍을 띄웠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수술이 아니라 시술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장품. 이 두 가지 테마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 우리나라는 뷰티의 강대국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이죠. 그런데 시술은 무엇이냐? 시술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발한 관광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주, 3주 패키지로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여행이라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시술을 받고 붓기가 빠진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여행 패키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술을 받은 이후에 필요한 게 뭘까요? 유지 관리를 위해서 화장품 또한 마찬가지로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본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비만 테마였죠. 비만 관련된 테마였습니다. 비만 테마주가 왜 상승을 했느냐? 비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127조 규모의 아주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테마인데 비만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비만도 마찬가지로 뷰티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뷰티 관련인 화장품 또한 이런 식으로 유커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게 큰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고 매출액은 19%, 영업이익은 66%의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최근 유커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아직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매 주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매출에 더 큰 기대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영업이익 또한 똑같이 증가하겠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진입할 수 있었던 자리가 바로 언제냐. 유커들이 들어온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기준봉이 포착이 됐고 그 기준봉이 포착이 된 이후에 무엇으로? 바로 황금색 빛기둥이 뜬 날 우리는 종가 베팅을 통해서 진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종가 베팅을 한 이후에 수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더 큰 폭의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국콜마 설명을 드려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토비스인데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 금요일 날 토르신호가 포착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카지노 모니터, 이게 바로 본업이죠. 유럽 내 카지노 슬롯 머신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세계 시장에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겠다는 것과 전장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사업입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신사업인데 3분기부터 서천 신공장 매출을 반영할 거고요. 기존 중국 공장 가동률을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비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품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나가 있는 전문가들이 품질의 보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절약과 뭐가 있겠습니까? 공장 부지에 대한 저렴한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2차 전지를 맡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21년 인수한 세일 하이텍 그리고 2차 전지 필름을 생산하고 있는데 23년 5월 지분 취득한 글로 커드텍 또한 실적이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비스 또한 마찬가지로 차트를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직까지도 주가가 괜찮은지를 봐야 되겠죠. 기준봉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뚝 섰은 상승을 보여줬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또한 평소보다 많이 증가한 것이 육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포착된 이후의 수익률이 고작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봉이고 한 번 더 횡보하는 자리를 보여줬다면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또 토비스. 그러면 한국콜마와 토비스 이 두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주면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 세 가지 중에 2가지를 뺏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선물을 먼저 드릴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나 먼저 한번 주워 봐주시겠습니까? 네.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 HTS나 MTS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검색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이 검색기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하단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지금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검색기라고 올려주시면 이 검색기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뒤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화면을 통해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시청자분들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들 안내해 드렸는데요. 과연 최인성 전문가님이 골라주신 장바구니 상승률 탑5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엠텍입니다. 최고가 기준 41.99%로 42%에 가까운 상승률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7월 21일 언급해 주신 레이저셀 31.1%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퓨처캠이 24.75% 달성하면서 3위에 올랐고요. 4위로는 한운시스템 최고가 기준 20.93%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파스는 37.37% 상승률 달성하면서 5위에 랭크했습니다. 이상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의 로켓 배송 탑5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최인성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멋진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맥신의 자기소송 특성을 이용해 대량 생산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맥신 관련주 기대감 가득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맥신 관련주 무엇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역시 트렌드를 아는 우리 전문가님, 오늘 또 제일 핫한 맥신 관련주 가져와 주셨어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맥신, 이 관련주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 오늘 또 멋지게 종목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설명을 드릴 종목은 맥신 관련주 중에 대장주, 부대장주가 아니라 그냥 관련주입니다. 왜 이 종목을 가져왔는지는 차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맥신 테마가 오늘 뉴스가 나왔죠. 꿈의 신소재라고도 불리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뉴스로 맥신 관련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맥신이 뭐냐면 금속과 탄소가 층층이 쌓여있는 2차원 나노물질이라고 합니다. 저도 되게 생소한데요. 전기 전도성이 높고 다른 금속 화합물과 쉽게 조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로 인해서 전도성이 높고 그 다음에 초전도체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신소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자, 초전도체와는 다릅니다. 초전도체는 허상의 꿈을 싣고 주가가 올라갔었죠. 하지만 맥신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꿈의 신소재지만 확실하게 맥신은 실효성이 입증이 된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초전도체보다는 주가의 상승률이 크지는 않겠지만 확실하고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와 전자제품, 센서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상용화를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맥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만 하면 됩니까? 조합만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아이템이 바로 맥신이라는 신소재인데 전자파 차폐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왜? 상신전자가 전자파 차폐에 관련된 아이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 아모센스, 다산솔루에타, 동일기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기술과 맥신에 대한 관련주들이 중요하겠죠. 오늘 주가의 상승을 보여줬으니까.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부터 이미 날뛰고 있었고 휴비스, 나인테크 등이 있는데, 자, 그러면 차트 보겠습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에는 532일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기업입니다. 그러면 21년 6월 상장돼서 지금까지 주가 추이를 봤을 때에는 하락 추세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건 바로 언제냐? 22년 11월 부근입니다. 여기에서 바닥을 디딘 이후에 한번 저항선을 만들고 그 저항선을 돌파한 게 올해 4월 달이죠. 4월 달에 돌파를 보여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바닥권의 박스에 바로 저항선이 지지선의 역할을 해줬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이탈했었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탈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위의 저항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가격의 저항선도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바로 토르 기법과 파란색 저항선을 월요일에 시장에서 갭을 띄우건 아니면 올린 이후에 이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해야만 전고점인 28,450원, 해당 종목 아모센스의 역사적 신고점입니다. 여기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텐데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어디에서 매수하셨는지에 따라서 1차, 2차 매도를 통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손절해야 되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진입하셨던 해당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는 지켜볼 수 있다는 것과, 위에 있는 저항선은 무엇입니까?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들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해당 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지지선 또한 익절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아모센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하락하다가 바닥을 만든 것처럼 윗꼬리를 달면서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박스권이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재차 이탈했죠. 그리고 얼마 올라가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번 더 이탈하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락시킨 이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여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는 다 의미가 없는 자리들이에요. 왜? 박스권 안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왔을 때 그러면 얘는 큰 박스로 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박스를 그려놓고 봤을 때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왔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것을 무시하듯이 주가가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건 분명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기업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가 없다라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유념하면 됩니다. 최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상승을 보여주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산솔루에타는 매매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 되고 만약에 다산솔루에타를 보유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 보유하셨을 거라고 보냐면 바로 이때. 수목금 안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수목금 안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 분명히 올 겁니다. 저항선으로 볼 수 있는 박스권의 중단 부분은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하실 수 있는 자리는 오실 테지만 만약 이번 주 수목금이 아닌 그 다른 날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종목에 대한 질문 주셔야만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일기현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동일기현은 22,205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뭡니까?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쪼개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호가의 가격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2만 원이 넘어갈 때는 22,250원을 저항으로 놓고 주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하락하면서도 저항선을 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270원 구간에 머물고 그 다음에 상승하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내렸죠. 내렸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 한번 보세요. 핑크색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핑크색 내려갔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내려가는 걸 끝내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단에 올라갔을 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두 번째 단의 핑크색 지지선보다 아래에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캔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맨 밑바닥을 찍은 이후에 한 번 상승을 했을 때는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두 번째 지지가 될 때는 뭐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핑크색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간 상황이 그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건 핑크색 지지선이 상승한 초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하죠. 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상승을 했으니까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마찬가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신 이후에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놓고 매도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지만 수익 구간 위에서 놀았던 날들이 더 많았고 그렇게 해서 상승을 보여준 건 뭐로 상승을 했습니까? 맥신 관련 테마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붙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투자 심리 자체가 저항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대장주들의 수급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동일기현이 여기에서 맥신으로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려면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와 줘야만 키 맞추기가 가능한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래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상승폭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왜? 검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한번 올렸었던 이력을 남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검은색 저항선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상승해 준다면 그때 비로소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고 동일기한은 지켜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하고 바닥으로 내려올 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줬죠. 올라와줬지만 한 단계 더 내려가고 한 번 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킨 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맥신 때문이죠. 맥신 때문인데 해당 종목 상장된 지 458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던 기간도 꽤 긴 상황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셨을 텐데 다행히도 상승을 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입니다. 상승을 할 때 이 종목 진짜 이제 가나? 라고 매수하신 분들이 손절하지 못했다면, 매도하지 못했다면 아직까지도 끌고 내려오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 자리 지금부터는 추가 매수 없이 보유하신 상태로 주가의 상승분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약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서 추가 매수하기엔 아직까지는 맥신이 어떤 기업의 어떠한 제품들의 상용화가 될지 알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한 매출 증대가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해서 초전도체처럼 매수하시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휴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그냥 계속 하락만 해요. 계속. 하락하다가 코닉 오토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어제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거래대금 또한 붙었다?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되는 손절선은 오늘의 시가를 손절선으로 잡아놓고 횡보를 끝내고 재차 반등하는 자리에서는 진입해 볼 수 있다. 왜?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량을 붙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한 확인이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들어오는 수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6,480원을 넘어가는 6,500원을 넘어갈 때 수급이 붙어서 한 번에 주가를 큰 폭으로 상승을 시킨다면 이 거래량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올리긴 올릴 건데 너무 급하게 올리면 체하니까 횡보해서 올린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수급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전고점 돌파 자리에서만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왜? 주가가 재차 하락한다면 거래량이 붙지 않던 붙던 상관없이 다시 한번 전저점을 이탈할 가능성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전저점을 이탈한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탈시키고 주가를 재차 상승할지는 해당 종목을 관장하는 세력들의 마음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다음에 1차 매도와 2차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본전권에서 익절을 통해서 한번 수익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잘 보시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형광색 선이 어느 순간부터는 지지선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넘어가야 할 자리들이 다 넘어가졌습니다. 뭡니까? 바로 파란색 저항선, 검은색 저항선, 심지어 오늘은 파란색 저항선을 한 단계 더 올려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관점과 매매 포인트는 내일 갭이 뜰 겁니다. 갭이 뜬 이후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이제는 지지선이 되겠죠.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시초 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매매가 가능하다. 왜? 이것은 심리 싸움입니다. 차트를 보고 매매할 때, 호가를 보고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심리 싸움이에요. 10호가씩 보여지죠. 10호가씩 보여지는데 이 호가를 봤을 때 분명히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 호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매도 호가가 빵빵한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될 텐데 10호가가 매도가 빵빵했는데 그 호가를 다 먹으면서 수급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호가가 차지 않는다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포 심리를 조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매수 호가를 채우지 않고 주가를 올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0호가가 아니라 20호가를 내려오면 그 구간에는 매수가 차 있겠죠. 그런데 매수가 매도보다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매도보다 많아진 가격 구간에서는 투자 심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매수 우위라고 판단이 된다면 투매가 나오겠죠. 투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자리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파란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기만 한다면 주가는 재차 반등이 나올 것이고 3차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 맥신 관련주들을 주말 동안 잘 공부하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상신전자, 바로 이 종목이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이미 토르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모델이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련주들과 다르게 상승 추세를 시작을 했고 핑크색 지지선을 올려주면서 마찬가지 맥신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게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봐야 되는 저항선들이 너무 멀고 높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해당 가격 구간에 물량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잡은 가격 구간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싸우던 말던 우리는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상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으면 이 상승이 끝일까요? 이거 잘 봐주세요. 거래량이 붙었습니까? 거래량이 붙지 않은 상황에 이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여기에서 상승할 가능성은 더 높겠죠. 어떤 식으로? 코닉 오토메이션 어땠습니까? 큰 폭의 거래량은 붙지 않은 상황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갭이 뜨면서 주가를 상승시켰죠. 거래량을 붙이면서 마찬가지로 상신전자가 현재 상황에서 거래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지 않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오면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린다면 그렇게 올리다가 어느 순간 장대 양봉과 장대 거래량이 나올 텐데 그때가 바로 맥점이라고 보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해 놓으셔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상신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이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뺏어가신 선물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그 다음 종목 제이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 상신전자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빗기둥과 5가지 지지저항선 만드시려면요, 이 수식이 필요합니다.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하단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5가지 지지저항선 있죠.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토르기법의 황금색, 메가토르 기법의 형광색, 그리고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검정색까지 이 5가지 지지 저항선, 이 수식을 통해 만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검색기 설명을 드렸는데요. 검색기와 수식 동시에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방송 화면 사진으로 촬영해서 노란 톡방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이 2개 모두 다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 나머지 종목도 한번 짚어주시죠. 야,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설명 잘해주셨는데 자, 그 다음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2차 전지 테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이 83%를 진행하고 있고 전지 소재 제조 판매 17%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CNT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생산과 기타 전지 소재의 비중이 24년부터 50%까지 증가할 예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사업의 다각화도 있겠지만 CNT로 인한 소재 사업을 더 늘려서 매출을 증대시키겠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내년이죠, 내년.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것으로 인한 주가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괜찮아진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CNT 생산을 2025년까지 5천 톤 규모로 잡아 이 계획이 마무리되면 CNT 부분에서 세계 5위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CNT에서만큼은 제이오가 한국에서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외국계 자본을 큰 폭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이오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제이오의 현재 주가가 높다면
기다렸다가 매수하실 수 있겠죠. 언제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하지만 현재 주가가 낮다면 어떤 식으로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 얼만큼? 중기 포트 아닙니다.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포트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꼭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관련주로는 나노신소재, 엑사이엔시, 금호석유, 상보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을 출발을 했죠. 상승을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이미 과거 시점부터 상승을 이미 출발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상승 출발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올라가기만 하다가 전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최근에 한 번 더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를 해준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눌렸죠. 이 눌림의 자리에서 매수가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아직은 조금 높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진입이 가능한 종목이 바로 나노신소재라는 거고,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너무 큰 폭으로 붙었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의 추세 자체가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진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위험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나노신소재고, 엑사이엔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은 세력주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기만 하면 누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매매를 할 때 분명히 호가와 차트를 보고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호가와 차트가 약간 거짓된 구성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된 구성은 세력들이 종목들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종목들마다 움직이는 흐름이 전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들어가면 약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큰 폭의 하락을 다 견뎌내고 수익으로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는 지폐주에서 동전주까지 내려와 있다가 지금 다시 지폐주로 올라와 있는데 위험합니다. 다시 동전주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엑사이엔시는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WTI 석유 관련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하락만 할까? 왜 지속적으로 내려오고만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그런 의문이 들기 이전에 차트만 봐도 이 종목은 기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준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와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해당 종목들의 토르기법과 메가토르기법이 뜨지 않고, 또 제가 장바구니 종목이라고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종목들은 지켜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가 핑크색 지지선 아래에 있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1차 상승이죠. 그러면 2차 상승이 나오는 자리가 오기 전까지는 금요석유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진입하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만 생각하시고 넘기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세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상장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126일밖에 안 된 겁니다. 126일밖에 안 됐는데 주가가 바닥권은 이탈하지 않고 저항은 44,300원까지 만들어 놓은 이후에 돌파를 한 적이 없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44,300원부터 얼마입니까? 19,300원까지가 바로 뭡니까? 박스권이라는 거고, 21년 6월 상장이 아니라 올해 2월 달에 상장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써왔는데 올해 2월 달에 상장돼서 지금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가를 박스권에서 놀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토르기법이 떴다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봐야 되는 건 뭡니까? 1차 3%죠, 토르기법은. 3% 1차 매도, 그 다음 어디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돌파하기 직전 가격에 절반 또 한 번 매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마지막 3차 가격 매도는 44,300원까지도 끌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 시나리오는 바뀌기 마련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다가 하락한다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본전에서는 모두 다 익절하거나 손절해서 시장을 마무리하면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게 가장 주 목적으로 보고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상승한다 하더라도 내가 수익 낸 것 이상으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때는 가차 없이 매도하시고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거나 토르 기법 또는 메가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될 때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 언제? 오늘 포착된 겁니다. 따끈따끈하게 오늘 포착된 종목인데 기법으로 포착이 되면 이렇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것과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 자, 그러면 굳이 뉴스 안 봐도 되겠죠? 어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러면 차트 봤을 때 자, 관련주들만 볼게요. 한미반도체 주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주가가 내려오고 있지만 핑크색 지지선이 한 단계 올라와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횡보하고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기업 자체가 튼튼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어디서든지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메커스 같은 경우는 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기 때문에 어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진입하셨던 분들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아직까지 진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종가 기억을 하시고 월요일 날 매수하셔도 괜찮은 종목이 바로 메커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입니까? 메가토르 기법은 토르 기법과 다르게 토르 기법은요. 짧게만 설명드려볼게요. 토르 기법은 단기적으로 종목의 수익을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내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중기 차트로도 끌고 갈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중기 차트를 넘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지속된다라면 장기적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메가토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야금야금 천천히 상승하면서 중장기적 포트로 가져가야 더 큰 폭의 상승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가토르 기법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셀바스 헬스케어로 기억합니다. 근데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한 번에 기법이 포착되자마자 10%가 넘게 쭉 올려버렸어요. 올리면서 검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을 때 반대로 내려온다라면 안 좋은 상황이 되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다음에 야금야금 상승하면서 검은색 넘어가고 그다음에 파란색 저항선 넘어가고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고 뉴스까지 수반된다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매도할 자리가 되는데 메가토르 기법은 상승폭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천천히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해줘야만 그 바닥을 다진 구간들이 다 뭐가 됩니까? 매물대가 되는 것이고 모두 다 지지선의 역할로 자리를 받쳐줄 수 있다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도 주가가 큰 폭으로 갭이 뜨거나 상승하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리포트를 해드릴 텐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유정인커님, 제가 노란톡방에서 뭘 해드리고 있죠? 방송 중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네. 장중에도 실시간 대응 전략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대응 전략이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주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이죠. 그렇죠. 바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토르 신호가 포착된 종목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도주. 그렇죠. 있습니다. 바로 시장 주도주들도 마찬가지로 분석해서 제가 오늘 장바구니에 담아온 종목들처럼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장중에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매매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10분만 매매하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언제? 바로 장중에 종가 베팅 시간에 이때 10분만 매매하셔도 괜찮은데 주식장을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랫동안 보시는 형님, 누님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드리는 종목으로 매매하셔서 추가 수익을 만드셔도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보유 종목이에요. 진입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노란톡방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100%가 꽉 차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한 종목에 100%가 다 들어가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100%가 아니라 150%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라고 여쭤봤더니 내 거 100만 원 넣고 50만 원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난 150%래요. 이런 식으로 진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해당 종목이 수익 구간이면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형님, 누님들이 다 손실 구간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자, 검색기와 수식은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주셨죠. 제가 드릴 자료집은 빠르게 인사할 때 흔들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이따가 이렇게 흔들면서 설명 드릴 테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 모두 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꿈의 신소재인 맥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맥신 테마주인 상진전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테마주인 제이오, CNT 생산을 25년까지 5천 톤 규모로 잡아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CNT 부문 세계 5위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횡보가 기대가 됩니다. 메커스 국내 유일 자일링스 총판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